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하기에 더욱 소중한 인연 법연 김홍기 교무입니다. 일찍이 우리 원불교에서는 깔깔대소회를 통하여 춤추고 노래하고 크게 웃으면서 법흥을 돋구고 교단에 대한 사랑과 화합심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처럼 흥이 넘치는 문화 교화를 이어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화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 않고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오늘의 법연, 어떤 분들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등장만으로 미소가 지어지시는 두 분이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 삼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성권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국노래자랑 해남군편 우수상, 그리고 MBC 마리텔 보이숲 코리아 최종 우승,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 2급, 그리고 운전면허 1종 보통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불교의 인재, 원불교의 자랑, 원불교의 아이돌 김성곤 교무입니다. 이제껏 그 소개 중에 역대급으로 길었고 많은 자격증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있으시군요. 네, 운전면허 1종 보통 상당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일종 면허증 없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성곤 교무님도 소개에서는 웬만해서는 밀리지 않으신데 네. 오늘 첫 소개부터 상당히 좀 밀리는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좀 소개하실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좀 주시죠. 네, 다시 한번. 네. 아까 너무 밋밋해가지고 혹시 잘못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정성곤 교무님이 아니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한번 소개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방송이라 상당히 자제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네요. 반갑습니다.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도 잘 충전하고 살고 있는 삼동원의 충산 정성권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서야 조금 이렇게 구색이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지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오늘 방송은 순발력과 사람을 현혹시키는 말투 그리고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굉장히 따뜻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과의 인연은 저와의 인연과도 또 깊어서 오늘은 서로 넘나들면서 같이 질문도 하고 또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문화교화의 어떤 현주소 또 앞으로 미래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원불교와 인연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셨을까 하는데요. 원불교와의 첫 인연, 우리 충사님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원불교와의 만남 어떻게 기억이 되시나요? 네,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아주 독실한 원불교 교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원불교 교도였고 그렇지만은 막상 교당을 이렇게 자주 다닌 건 아니고 부모님 따라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다니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원불교와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부모님의 인연으로 그렇죠. 원불과 인연이 자연스럽게 되셨고요. 우리 성공 교무님은 어떠신가요? 태어날 때부터 원불교 교도셨는지 아니면 성장하면서 원불교를 만나셨는지 원불교가 첫 인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부모님은 전혀 원불교를 모르시고 우연히 친구 따라서 친구가 한번 가보자 해서 갔던 곳이 원불교 수원교당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하면서 가자고 하던가요? 그냥 한번 놀러 가자고. 놀러 가자고, 네. 뭐 법을 배워보자, 뭐 이런 질문 아니고. 고등학교밖에 안 되는. 고등학교 때니까. 네, 고등학생 때니까. 고등학교 때. 그럼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아직도 기억나는 게 3월 첫 계약이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갔던 곳이 원불교 수원교당이었고 그때 계셨던 부교무님이 지금 제 눈앞에 계시네요. 그때 첫 만남이 바로 저였습니다. 첫 근무 때 왔었었는데요. 네. 첫 만남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우리 성공 교무님은 원불교와의 첫 만남 때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때 정말 알지도 못하는 성가를 크게 부르면서
이제 요새 말로 관종이라고 하죠. 아, 관종 약간 느낌으로 하면서 성가를 굉장히 크게 부르면 그 모습을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보셨던 분이 지금 제 눈앞에 계시군요. 그러면 원불교를 그때 처음 왔었었네요. 네. 왜냐면 성가를 너무 큰 소리로 음도 맞지 않은 그 성가를 엄청나게 큰 소리를 부르길래 아, 신앙성이 굉장한 친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알고 보니 그러한 것들이 평상시에 유머러스한 그런 네. 성격들이 그 자리에서 나왔었고 네. 그렇게 원불교와 첫 만남이 되었네요. 자, 성인이 되면서 점차 우리 성공 교무님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부터 원불과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교당 다니면서 느꼈던 또 가졌던 추억이 있다면 어떤 추억이 있으신지? 네, 이제 저는요 실제로 교당에서의 추억보다 조금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를 텐데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고 해서 한 교당에 정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사 다니고 하니까 서울에 와서 가끔 뭐 종로, 원남, 도남 이렇게 어른들 법회를 따라다니기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뭔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가끔씩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족 법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가족 법회 때 당신이 직접 의식도 집례하시고 그리고 설법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저희들이 지켜야 될 계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그대로 살려고 나름대로는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계문에서 예를 들면은 중간에 친구들하고 뭐 싸우지 말아라, 네네. 담배 피우지 말아라, 네네. 술 마시지 말아라. 네. 그대로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 중에서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긴 한데 그래도 네. 그때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계문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네. 심교관 금전을 요수하지 말며. 아, 있죠. 그렇죠. 네네. 제가 당시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하고 집하고 제가 스쿨버스로 다녔는데 네. 거리로 한 7, 8km 됩니다. 어. 그런데 회수권이 없어졌어요. 어허. 그래서 친구한테 빌려서라도 가야 되는데 가야죠. 빌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 심교관은 금전을 요수하면 안 된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집에까지 네. 정릉에서부터 이렇게 미아리 꼭에 넘어가지고 장유동 거쳐서 제 하계동 벽산 아파트까지 걸어서 갔던 한 2시간 넘게 걸렸는데 아하. 그런 추억이 아, 있었습니다. 그건 좀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니신가요?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 오직 한 우물을 그대로 굉장히 일관하시는. 내성적이고, 네, 순종적이고 내성적이고 시키는 대로 하는 어떤 수동적 그런 아하. 친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말 한 번 그러게요.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직 그 법을 지켜야겠다는 그 그렇죠. 일념으로. 네. 그때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한 1학년 고등학교 때쯤 때, 됩니다. 네. 고등학교 때부터 계문 지키기를 철저히 하셨던 우리 충산 정성공 교무님이십니다. 우리 성공 교무님은 그러면 원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네요. 그리고 수원교당 학생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 따라서 가게 되었고 네. 그때 기억으로는 축구부도 만들었었고 또 제주도 훈련도 가고 여러 가지 있었었는데 네. 학생 활동 기억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기억에 남으시죠? 아무래도 축구부 활동을 했던 게 기억이 많이 남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아쉬움은 왜 남습니까? 원래 이제 첫 상대가 거의 우승 후보였기 때문에 아하. 첫 상대만 꺾으면 우리가 우승이다라는 그런 게 이제 저변에 선수들 마음 심리에 다 깔려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주전 골키퍼를 보고 있었는데 아. 승부차기 간 끝에 저로 인해서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아직도 있어서 그 마음이 지금도 있으시군요. 네, 그때 그 골만 막았더라면 그렇죠. 가만히만 있었더라면. 가운데로 심지어 상대가 가운데로 찼나요? 가운데로만 3번이 왔습니다. 가운데로 3번이 왔을 때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그 움직였군요. 괜히 TV 보고 따라한다고 날르고 막. 좌측 아니면 우측이다. 네, 그래서 한쪽을 확률이다 네. 했는데 가운데로만 3번. 그 이후로 친구들에게 많이 혼났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많이 혼났고 네. 맞기도 좀 맞았고. 네. 그때 당시에 아니 근데 저 잠시만요. 네네. 네, 이렇게 자꾸 뭔가 좀 더 이뻐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네. 아니 네, 그걸 어떻게 편파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 전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네. 우리 성권 교무님이 처음 와서 교당에 와서 만난 교무님이 네. 바로 김홍기 교무님. 네, 그렇죠. 네. 명확한 첫 것 같습니다. 근무가 수원교당이었었고 그렇죠. 그때 학생회. 네. 그러면은 아까 성공 교무님이 교당 왔을 때 첫 인상도 있지만 그리고 또 홍기 교무님께서 네. 성공 교무를 만났을 때 아마 그 인상도 뭔가 그 기억에 남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좀 지금 오늘- 그런 얘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오늘 뭔가 지금 진행자가 바뀐 듯한 느낌이 들어집니다만 그때 성공 교무가 왔었을 때 학생회가 굉장히 이렇게 약간 다운됐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공 교무가 옴으로써 학생 수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축구 대회 전이었었고 얼굴이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동생들이 여자 동생들 특히 굉장한 이 오빠 하면서 굉장히 따라다녔고 법회 후에 2부 노래방 기계를 수업당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노래를 한 10곡 정도 불러주면 그냥 다 웃다가 힐링이 돼서 돌아갔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그래서 법회 후에는 항상 노래방을 가거나 노래를 틀어주면서 그때부터 그 공연 본능이 있었기 때문에 성가만 크게 부른 게 아니라 모든 노래를 그렇게 크게 불러서 정말 성공 규모 때문에 그때 엄청난 교화상과 함께 네. 청소년 교화상을 휩쓰는 그런 계기가 아하. 됐죠. 그때 그러니까 청소년 교화상 받고 네. 옆에서 다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화를 잘하지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비결은 바로 성곤 교무님이 아니라 아니고요. 네. 네. 이거 우리 김성곤 교무님이 네. 있었던 거죠. 저도 이런 질문을 오랜만에 받아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장이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정성권 교무님, 우리 충사님께서는 이제 그런 학생회 그리고 부모님의 이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결국 출가까지 하게 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 서울대, S대, K대를 갈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출가를 하게 됐었을 때 주변의 방이나 가족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그렇게 뭘 공부를 잘한다기보다도 그때는 좀 목표가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제가 다니던 학교가 굉장히 조금 그 당시에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느낌의 학교 네. 분위기였습니다. 아하. 네, 선도부들 지나가다가 눈만 쳐다봐도 이 선도부들이 왜 쳐다봐? 그러면서 시비 걸고, 예, 그다음 학교에서 이렇게 뭐 도시락 먹는데 좀 맛있는 거 나왔다 그러면 순식간에 젓가락이 와서 다 전 하나도 못 먹고, 아하. 네, 용돈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 껐다 좀 용돈 좀 달라고. 그래서 지나가다 모르는데도. 네, 잘 모르는데 그 친하게 친구가- 갑자기 어깨 동무하면서 네. 네, 용돈 갖고 왔냐. 그 네, 당시 네.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근데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이 어릴 때부터 이 친구들이 인성이 바르지 않은 친구들은 왜 저럴까 연구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까 올바른 인성을 책임지는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기왕이면 그렇게 이제 청소년들 인성을 책임지는 선생님도 좋지만 원불교 교무가 되면 더 너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인성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오히려 저희 부모님께서 교무의 삶으로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 부모님께서는 그럼 너무나 좋아하셨겠네요. 너무 좋아하셨죠. 네. 당시 제가 원불교 학과 그래도 시험을 합격해야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3대 1이었습니다. 3대 1 경쟁을 바로 뚫었으니까. 뚫었죠. 네. 이야. 3분의 2는 떨어지는 거예요. 예, 3분의 2는. 그렇죠. 그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제가 합격을 해가지고 오니까 제 아버지께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네. 늘 엄하시기만 하고 늘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혼나기만 했었는데 제 아버지께서 저를 업고 빙빙 돌아주셨어요. 지금 그때의 그 느낌과 그 아버지의 그 너른 등판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 전무치 씨는 서원하고 합격한 아들을 업어서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전해집니다. 우리 성곤 교무님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원불교를 만났으면 고3 때 출가를 단행하게 되는데 네. 비교적 너무 짧은 시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출가를 하게 된 어떤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교무의 서원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원래는 이제 연예인을 준비하고 있었던 와중에서 연극영화과 입시 준비를 하면서 연기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학업과 연기를 병행하던 중에 원불교를 이제 만나서 교당에서 이제 다니던 와중에 이제 다른 학교 수시 1차에 한번 붙었어요. 저 광운대학교 수시 1차 방송진행학과에 딱 1차 수시가 붙은 거예요. 딱 붙었고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런 거는 별개로 그래도 나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2차에서 아깝게 떨어지는 바람에 다시 한번 이제 진로를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에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네. 저는 막연하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 연예인을 하더라도 좀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공부를 해서 뭘 이렇게
웃음을 좀 깊이 있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갖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그러던 와중에 이제 교무님 만나면서 그 마음 공부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마음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 마음 공부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 하면서 그러면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들어가면 더 이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깊이 있게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래 내가 갈 길은 이곳인가 보다 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연애의 길을 가는 것과 성직자의 길을 가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큰 폭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주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주저하는 마음은 없으셨는지. 글쎄요, 근데 막상 이렇게 딱 인연이 되고 많은 분들이랑 인연을 맺게 되고 원불교 인연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자체가 또 재밌더라고요. 그 자체가 재밌고 네. 아, 여기서 내가 계속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는 것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네, 그렇게 좀 별다른 크게 문제가 없이 그냥 아니, 저도 그때 실은 이렇게 끼어들어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네. 좀 할 말이 좀 있어서. 네네. 오늘 진행하시니까요. 네. 편안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원래 늘 홍기교무와 콤비로 늘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약간 홍기교무님 메인을 쓰시고 하니까 이렇게 저도 자꾸 이렇게 뭐 말이 나오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방해가 안 된다면 제가 그때 그 옆에서 이제 지켜봤지 않습니까? 네. 홍기교무님이 수원교당 근무할 때 저는 같은 경인교구의 부천교당 근무하고 있어서 교구 행사로 와서 같이 저희들이 콤비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때 우리 성공교무도 만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제 생각에 아, 이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연예인의 끼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런 사람은 출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출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해서 아, 길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없지 않아 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홍기교무님은 적극적으로 출가에 이렇게 도움을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곤교무님의 그 어떤 면을 보고 이렇게 출가를 권유하게 됐는지 그것도 그때 그 당시에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네네. 우리 성공교무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축제 때 초대를 받아서 공연을 할 정도로 그 수원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어떤 인기 굉장히 핫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연예인이 되겠다고 했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예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긴 생명력이 없다더라. 그리고 어찌 보면 연예인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인기를 이렇게 받고 사는데 나 주체가 스스로가 되어서 스스로 행복을 전하고 그 행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면 그 삶이 더 본인이 생각하는 삶과 더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교무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오랫동안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을 설득을 했고 그때 당시 이제 학생회장이었던 김형준, 덕준이랑 같이 더블 출가를 시킨 거죠. 근데 정작 그 학생회장을 했던 그 친구는 막상 못하겠다 이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고 누구나 성곤이는 금방 나올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도 교무를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속 깊은 웃음을 오랫동안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더 오히려 출가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성공교무님은 이제 출가를 하셨습니다. 성공교무님은 어떤 교무가 되고 싶으셨나요? 일단은 즐거움을 전하고 저도 좀 즐겁고 이런 행복하고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교무가 되고 싶다라고 이제 출가 서원할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행히 이제 2년 된 분들이 이렇게 대중 앞에서 즐거움을 주시는 분들과 인연이 돼서 정말 제가 그 많이 배우고 저한테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은 후배들이 또 많은 교도님들이 네. 우리 성공교무님처럼 큰 웃음을 그걸 보고 또 마음을 내고 마음을 살려내고 있는 그런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큰 행복의 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우리 충사님은 출가 서원을 세우시고 저희가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다 간사를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간사는 어디에서 했고 또 간사 때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 해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간사 때 이야기가 스토리가 참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것만 네. 풀어도 실은 뭐 몇 달 며칠을 가야 되는데 네. 당시 그 출가를 할 때 그 추천 교무님이셨던 당시 서울교당 시타원 심익순 열반하셨는데 그때 네. 교감님께서 총부로 이제 저를 보내셨습니다. 총부에 공익부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아프신 교무님들을 위해서 또 교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교단에서 도와드리는 역할도 하고 뭐 은혜 심기 운동 본부라든지 등등 해서 이제 공익부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이제 2년씩 의무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살면서 원불교에 대해서 전혀 잘 몰랐었기 때문에 당시 지도해 주셨던 그 문타원 김성희 교무님께서 네, 네. 저희들에게 이제 원불교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주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게 굉장히 마음에 좀 와닿아서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그때 실은 재밌는 일이 이분이 참 너무 얼굴도 자비스럽고 네. 아주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네, 네. 근데 우리 간사들은 저를 비롯해서 아직 품행이 거칠고 방자하고 매사가 불만이고 그렇죠. 그 규칙 힘들잖아요. 생활에 얼마나 그 아직 그 길이 안 든 송아지 마냥 거칠단 말이죠. 네. 껐다 가면 나간다고 하고 네. 사고만 치고 이런 친구들을 볼 때 어른들께서 늘 혼내고 막 이렇게 지도를 하셨는데 그분은 저희를 볼 때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표현을 하셨나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은 이 성불할 사람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이 성불할 사람아 상당히 성불할 사람아. 순화해서 말했어요. 성불할 사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네. 뭔가 어떤 안 좋은 마음이 나거나 원망심이 나거나 했다가도 아 그래 내가 부처될 사람이구나. 아 그럼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네. 네. 내가 힘들지만 그래 이겨내야 되겠네. 네. 어떤 이러한 그 마법 같은 그런 어떤 주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재미있는 친구들은 일부러 그분한테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일부러 혼나고 싶어서. 혼나고 싶어서 사고를 치는 거죠. 아하. 네, 힘든 얘기를 하면 그건- 희성불할 사람아. 그러면은 다 녹아나는 거예요. 괴로웠던 것이. 아. 그렇게 해서 그 스승님의 지도로 네. 이겨냈던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 또 있는데 또 하나 해주세요. 또 할까요? 네네네. 네, 이거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네. 하나 정도만 또 할게요. 네. 제가 그분이 이제 그 상주선원 교무님이라 총부에 타종 치는 역할, 타종을 하는 역할을 네. 그 상주선원에서 맡아서 하시는데 옆에 치는 걸 보니까 쳐보고 싶기도 하고 그 타종을 담당하는 그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때 이제 아프셔서 더 이상 타종을 못 하게 됐습니다. 네. 사람을 못 구하는데 저는 쳐보고 싶고 네. 이걸 하면은 그 규칙 생활도 될 것 같고 네. 제가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옆에서는 만류를 하더라고요. 그 힘든 거다. 시간을 꼭 맞춰야 예. 되고. 저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죠. 네. 어차피 새벽에 일어나서 좌선하고 네. 저녁에 자는 거니까 뭐 새벽에 5시 종치고 저녁에 종치고 목탁치는 게 무엇이 힘들겠는가 하고 했는데 한 달 동안 1시간 단위로 잠이 깨면서 그게 상당히 보통 일이 아니구나. 1분 1초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긴 했지만 네. 힘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타종을 담당하고 또 신고 목탁 9시 반에 신고 목탁도 치시면서 네. 그때 에피소드가 있다면. 다양하죠. 네. 옆에 제가 이렇게 타종하고 있으면은 그 저쪽에서 라면 냄새가 납니다. 아하. 다른 간사들이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저도 먹고 싶은데 종을 쳐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망심을 내야 되는데 종을 치니까 종을 치면서 그 종소리로 원컨대 이 종소리로 시방세계 중생들이 다 구원 받으리라 제도 받으리라. 그러니까 원망심이 녹아나고 그런 마음으로 종을 쳤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목탁을 쳐도 제가 그 목탁을 잘 치기 위해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혼자 성탑에 가서 한 2시간씩 목탁을 쳐보기도 하고 기념품센터 가서 한 목탁 100개 이상 쳐보면서 네. 목탁 소리는 어떤지 어떻게 치는 게 좋은지 이렇게 연불 일심도 돼보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치다 보니까 제가 좀 오버가 된 거예요. 적절해야 되는데 어느 날 겨울에 제가 그 목탁 치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네. 신고 목탁을 치다가 그 큰 목탁을 제가 깼습니다. 목탁을 치다가 저녁 신고를 모시다가 예, 총부에서 그렇죠. 목탁을 치다가 목탁이 깨져버렸군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그 네. 목탁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목탁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특별 주문 제작된 목탁이라서 네. 그걸 또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목탁 주문을 시켜놓고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총부 대각전에 쓰던 목탁을 제가 저녁에 가지고 와서 치고 새벽도 치고 아침에 좌선 진행하는 교무님께 갖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한 2주 정도 진행을 했는데 네네. 이때 이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된가요? 당시에 이제 총부 대각전에서 좌선 진행하는 교무님들도 한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전 교무님은 제가 아침에 신고 목탁을 치고 천천히 이제 들어가서 목탁을 전해드리면 그걸로 네. 그 주례를 하곤 하셨는데 한 일주일 되니까 이제 다른 부로 바뀌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걸 몰랐습니다. 음흠. 자, 아침 목탁을 딱 치고
대각전에 싹 들어갔는데 저 컴컴한 가운데 저 앞에 진행하는 주례 교무님이 목탁을 들고 계신 거예요. 네. 목탁이 벌써 왔나? 들고 계시네 하고 저는 그러면 되도록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뒤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목탁이 왔나 보다 생각하고 안 들어도 되나 보다. 혼자 생각이었죠. 착각이었습니다. 갖다 드렸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래도 약간 그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있었어요. 자, 시작을 하는데 일상 수행의요법 하고 딱 치는데 그 청량한 목탁 소리가 아니라 덥 하는데 그 덥 하고 한 1초 정도 멈칫하는 거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 몰라도 그 그림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영화처럼. 그분이 막 여기에서 땀이 나고 등짝에서 땀이 나는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하. 저도 찌릿이 전해집니다. 네. 덥. 깨진 목탁으로 그러면서 쳐버렸군요. 그걸로 심지는 원래 이렇게 하는데 정말 네. 그 덥 하늘 들을 때마다 아하. 제 가슴이 정말 굉장히 답답해져 오고 큰일 났구나. 네. 그래서 그때 느끼신 게 목탁은 깨진 걸로 치면 안 되겠구나. 안 되죠.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셨군요. 네. 정말 간사 때를 추억해 보면 아마 방송을 보시는 많은 교무님들께서도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은 추억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충사님께서도 간사 때 생각하면 뭐 밤을 새워도 이야기를 다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추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성공 교무님은 간사 근무를 그때 육군훈련소 군종센터에서 간사 근무를 2년 동안 하면서 매주 장병들에게 공연을 펼쳐 보였습니다. 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정말 우리 장병들이 여자 댄스팀, 여성으로 구성된 댄스팀, 여성 가수들 외에는 환호성을 안 질러줬는데 우리 성공 교무님이 WSYG로 활약할 때 정말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때 간사 시절을 추억한다면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많은 장병들 앞에서 해보면서 굉장히 많은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제 그전에는 이제 저 혼자만 즐겨서 단순히 웃기기 위한, 대중을 웃기기 위해서만 공연을 했다면, 거기서 군종에서 이제 공연을 하면서는 대중과 하나가 되고 함께 되는 그런 공연 방향으로 이제 많이 공연 패턴이 많이 바뀌고,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이제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끼고 하나됨을 많이 느끼면서 거기서 이제 저의 그런 공연 패턴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왔죠. 그때 무대에서 같이 섰던 많은 연예인들도 기억나는데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연예인들 일단 몇 명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지금 뭐 김희철 씨, 슈퍼주니어. 네, 예전에 슈퍼주니어. 네. 쏘리. 네. 네. 그 김희철 씨가 그때 한번 와가지고 네. 그때 제가 그 전날에 슈퍼주니어 춤을 연습해가지고 네. 가서 보여드렸던 무대에서 아하. 급하게 보여드렸던 그 경험이 있고, 네.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즐겨 부르던 이제 휘성 씨의 위드미를 항상 즐겨 불렀는데 네. 그때 마침 휘성 씨가 또 오셔가지고 위드미 혼자 이제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올라오시면서 즉석 듀엣. 그때 기억이 네. 납니다. 소름 돋는 장면이었었죠. 네, 그때 즉석 듀엣을 한번 하게 되는 네. 그런 게 정말 기억에 남네요. 네. 우리 성곤 교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미소를 주고 웃음을 줬다면, 우리 충사님, 정성곤 교무님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따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 함께 유도하면서 같이 웃음을 같이 창조해내는 그런 스타일. 두 분 다 웃음을 주시지만 약간 스타일이 다르셨는데요. 우리 정성곤 교무님 어떤 레크레이션에서 교단의 어떤 독보적인 어떤 그 카rak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레크레이션을 좀 유도할 수가 있으실까요? 지금 계속 이렇게 화면을만 보시면 두 분은 그 웃음과 끼가 전달이 안 될 것 같은 우려가 살짝 되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한번 따라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시정할 게 있습니다. 네네. 네, 독보적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네네. 네, 그리고 제가 뭐 최초도 아니고 네네. 이미 앞 세대에 대종사님 당대 그 1세대 분들이 계셔요. 깔깔대소회 당시에. 깔깔대소에
아, 그때도 춤 백발을 추시고. 휘날리면 춤을 추시고 네네. 설법하는 동안 내내 절하시고 네. 뭐 다양한 분들이 계셨고요. 그때는 일대. 일대. 그렇죠, 일대. 네. 또 저희 위에 2대 뭐 꾼밭이라든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어린이 율동, 성가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신 또 맞아요. 2세대, 2대 이세대. 분들이 계시고 저는 3대. 3대. 그렇죠. 제가 3대 말이니까 이제 삼대 끝물이거든요. 말. 네네. 제가 네. 3대 수준의 어떤 그런 레크레이션이고 네. 우리 성곤 교무는 이제 4대. 아, MZ 세대군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누가 뭐 정해준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네. 그냥 한번 이게 제 생각이죠. 나눠보는 거죠. 그렇죠. 3대. 네. 3대 레크레이션을 그렇죠. 하나 좀 네. 소개를 해주신다거나 네.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해주고 싶은 레크레이션이 있다면. 네, 저희가 삼동원 훈련에 오셨을 때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네. 같이 이렇게 해보는 것인데요. 그 아무래도 그 일반 레크레이션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원불교니까 네. 원불교 교리 레크레이션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간사 때부터 연마하던 것들이 조금씩 축적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씩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그 또 성곤교무가 트로트 또 요새 그 노래도 부르는 걸 제가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트로트 시대가 온다 생각해서 트로트 노래에 맞춰서 원불교 교리 박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하. 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트로트를 이용한 교리 박수. 그렇죠. 자, 한번 그럼 보여주시죠. 네. 자, 먼저 같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두 분이 아. 좀 따라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네. 따라하지만 또 시청자 여러분도 따라하시면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네. 네. 첫 번째 박수 이제 4가지 박수를 배우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일원 박수가 있습니다. 일원 박수. 무슨 박수요? 일원 박수. 그렇지. 성공님도 따라해 주세요. 일원 박수. 그렇죠. 일원 박수. 일원쌍이 어떻게 생겼죠? 동그랗게. 그렇죠. 네. 그래서 둥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박수를 쳐주는데 네. 대체로 트로트 노래들이요 4박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박자로 어지간하면 트로트 노래 4박자는 다 이거대로 하면 맞게 돼 있습니다. 아, 그걸 네. 생각하면서 4박자로 박수를 돌리는 거예요. 네. 이런 박수니까 딱 손을 먼저 거룩하게 올립니다. 네. 박자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일단 돌립니다. 이게 네. 일원 박수입니다. 일원 박수. 네, 이게 일단 외우셔야 돼요. 네. 자, 두 번째 쌍전 박수가 있습니다. 쌍전 박수. 그렇죠. 영육쌍전 할 때 그렇죠. 쌍전 박수. 원불교는 항상 다 영육쌍전, 이사병행 이사병행. 전부 다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네. 자, 쌍정 박수는 우리 원불교 교리도 모양이 거북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기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죠. 손발이 같이 굴러가야 되거든요. 이것도 네. 쌍전입니다. 자, 그런 원리를 담아서 무릎 2번, 무릎 2번, 손뼉 2번. 시작. 하나, 두 번, 둘, 셋, 손뼉 두 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아하. 이게 쌍전 박수입니다. 쌍전 박수. 세 번째, 삼하면 뭐죠? 사막. 사막이죠. 네. 사막 박수가 있습니다. 사막은 어떻게 칩니까? 자, 요거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4박자인데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중간에 그 헛박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하. 요게 묘미죠. 트로트의 네. 묘미죠. 네. 손을 살짝 헛박수를 치고 탁 이때 입으로 박수를 쿵이라는 소리를 냅니다. 쿵, 쿵. 짝짝, 쿵, 짝, 쿵, 짝짝, 쿵, 짝, 쿵, 짝짝, 쿵, 짝.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재밌는데요. 사막 박수가 상당히 됩니다. 그렇죠. 흥이 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번째, 사하면 뭐죠? 사은. 그렇죠. 역시 사하면 사은이지요. 사은은 바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떠올리면서 이걸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천지 부모 위에서 하감하신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옆에서 응감하신다. 동포 법률. 그래서 아하. 사은 박수하면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네, 이런 식으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음악이 나오면 그 네. 음악에 맞춰서 제가 이런 박수하면 이런 박수를 치고, 네. 사음 박수 그럼 사음 박수를 치고 이렇게 이제 같이 해보시는 거죠.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4가지 박수, 그렇죠. 4가지 박수를 이용해서 한번 저희와 함께 따라서 한번 박수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노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로트 다 이제 어지간하면 되는데 네. 4박자로 되는 그 트로트 노래 중에서 두 분이 뭐 이렇게 원하는 노래가 있으면 하나를 말씀하시면 그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4박자니까 네. 송태관 씨의 4박자 궁자. 4박자? 네. 아, 어떻게 제가 생각한 걸 정확히 맞추셨죠? 아니 4박자 이름이 4박자니까. 네. 역시 센스가 있으십니다. 네네. 송대관의 4박자에 맞춰서 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아, 좋습니다. 네. 음악 주시죠. 자, 이때는 기본 박수 갑니다. 자, 가볍게 어깨도 살랑살랑 흔들어 주시면서 예열을 하는 거죠. 짠짠짠짠짠
짜리 짠. 아, 노래도 따라도 됩니까? 짜리 짠. 짜라자잔 짜라라라라 나갑니다. 하 이원 박수. 그렇죠. 아, 계속 돌리는 동그랗게. 겁니다. 예, 계속 돌립니다. 간단하죠. 계속 이런 박수로. 하 쌍전 박수. 무릎 2번, 손뼉 2번. 뒤를 보는 사람도 어차피 꿈자리라네 사막 박수. 쿵짝 쿵짜자 쿵짜. 아하. 내 박자 속에 쿵짝짝 쿵짝.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쿵짝짝 쿵짝. 사음 박수. 한두 절 그렇죠. 천지 부모 동포법률. 천지 부모 동포법률. 천지 부모 동포법률. 천지 부모 동포법률. 사연을 담는 하 일원 박수. 울고 웃는 인생사 그렇죠. 일원상을 생각하면서 같은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야, 아니 기운이 확 이렇게 네. 도네요. 아마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눈으로만 따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접 따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해보니까 달라지네요. 네. 마음이 열리네요. 네, 참고로 이거는 네. 원래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서 하면 여러 동작들이 추가가 되는데 아. 방송상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보고 싶으시면은 삼동을 훈련에 오셔서 체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기 훈련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훈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신청은 어디로 하면 될까요? 예, 원불교 삼동원의 정성권 훈련팀장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성권 훈련팀장님 지금 네 박자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함께 해 주시고요. 자, 성공규모님은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일찍부터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취득을 하신 이유와 또 자격증을 따신 다음에 훈련이나 또 법회에 적용해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 간사 시절부터 저희들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레크 법회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 교화를 하려면 뭐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 제주로는 안 되고 그들이 좀 재밌고 흥미가 있는 것들을 좀 이끌어내야 되고 또 동시에 그걸 준비하면서 저희들도 남 앞에 서서 자신 있게 하는 어떤 말하는 법도 익히고 진행하는 법도 익혀야 돼서 간사 시절부터 쭉 그런 원불교 그 진행법을 위해서 레크레이션을 좀 익히다가 학생 시절에 좀 본격적으로 제대로 좀 해보고 싶어서 당시에 서울의 사단법인 한국 여가 레크레이션 협회 수많은 레크레이션 책자를 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최고의 고수들과 제가 함께 한 1년 정도 그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배워가지고 이런 행사 진행하는 거라든지 기획하는 거라든지 이런 레크레이션의 소스들을 배워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원불교 훈련에도 원불교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목표는 청소년 교화 그리고 어떤 문화 교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차근차근 그렇게 준비를 해왔던 것이죠. 오래전부터 서원을 세우시고 준비를 하셨고 어찌 보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청소년 교화를 위해서 레크레이션을 하는 분위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어딜 가나 웃음이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레크레이션은 정말 박수만 하더라도 좀 우리가 배워놓고 실질적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유쾌하고 재밌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추억의 사진관을 통해서 조금 더 사진을 통해서 과거도 좀 보시고 또 앞으로 미래의 이야기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억의 사진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충사님 네. 가족 사진이십니다. 네, 저희 가족 사진 부모님 다는 아니고요. 네. 네, 저희 부모님하고 아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네요. 네. 네. 저 아버님께서 그 출가를 했었을 때 업어주셨던 그렇죠. 지금 이제 연세가 네. 많이 드셨지만 네. 자 아버님과 어머님도 좀 이 방송을 통해서 네. 또 보고 계실 수가 있으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또 사랑하는 아들 이름도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전 서울교당 네. 서울교당 그 회장님을 지내셨던
용산 정용건 교도님이시고 네. 저희 어머니는 광타원 김묘광 교도님이십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지금은 서울교당에서 이동을 하셔서 제가 살고 있는 삼동원 근처 계용에 오셔서 휴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제 건강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가까이 계룡에 와 계시는데 네.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출가를 하게 됐고 지금도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삶의 수행의 표준을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부모님이면서 또 법의 스승으로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표현 자주 하시나요? 네, 잘 안 해봤는데 이제 다른 표현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네. 사랑합니다 한번 방송 카메라 보시고 한번 해주시죠. 그렇게 해볼까요? 네. 굉장히 이런 거 쑥스럽네요. 네. 방송이니까요. 한번 용기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다음 사진. 우리 자비로운 스승님 문타원 김성희 교무님 사진이십니다. 네. 그렇게 성불할 녀석아, 이 성불할 사람들아, 네. 라는 마음으로 간사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그 정말 불부사의 마음을 잘 발현시켜 주셨는데요. 지금도 네. 현재는 금막교당에서 금막교당에 지금 정년을 연장하셔서 이제 올해까지 근무하시는데 네. 그곳에 계시면서 교화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늘 찾아가면 뭐라도 더 주시려고 항상 네. 그렇게 저를 챙겨주시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늘 그 수행자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것이 나오면 끊임없이 새로 배우면서 저보고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등 네. 끊임없이 지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문타원 김성희 교무님은 이 방송에 출연하신 많은 법연들께서도 전화 연결 1등으로 많이 나오시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 따뜻함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자, 다음 사진. 네. 경인교구 여름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람이 많아서 그 네. 글씨 외에는 잘 안 보일 텐데 이때 경인교구 훈련을 할 때 수많은 인연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좀 확대해 보면은 아마 사진이 그렇죠. 네, 확대한 사진인데요. 그러네요. 저기 풋풋한 아하, 얼굴에 풋풋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네. 저 뒤에 김홍기 교무님도 보이고 네. 성공 교무도 같이 그때 모여서 교구 여러 행사들을 저희들이 네. 도맡아 하다시피 행사들을 같이 진행하고 훈련 진행하고 할 때 저기에서 성곤 교무도 만나고 출가자도 생기고 거기 정토님도 계시고 네. 다양한 분들과 만났던 장이라서 이 사진을 그러네요. 올렸습니다. 아마 지금 저와 우리 성공교무 사이에 턱에 손을 개고 있는 교무님이 네. 잠실교당 박예성 교무님 그렇죠. 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쩌다 등장이시네요. 네. 그리고 성공 교무님과 성곤 교무님 사이에 있는 저 아리따운 네. 아리따운 분이 계시네요. 정말 네. 저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토님이시네요. 바로 김홍기 교무님의 정토님이시네요. 네, 정토님도 저기 맞습니다. 계시네요. 네.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때는 마음 캠프 하는 그렇습니다. 삼동원에서 마음 인문학 연구소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네.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초등 마음 캠프를 진행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성곤 교무가 더 알려져서 이제 저의 세대에서 우리 성곤 교무의 그 흐름으로 이어지는 때 같아서 저 사진을 올렸는데요. 네. 그때 와서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진행하는데 완전히 초대박이 났죠. 아하. 그래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하고 네. 그 성공 교무 진행하는 걸 보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본인의 공연 위주로 했다면 네. 요 시기 즈음에서는 공연만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던 레크레이션의 노하우도 이제 쏙쏙 흡수해서 그런 전체적 진행까지도 이제 하는 모습을 보고 몇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성공 교무님, 정성공 교무님의 레크레이션 노하우를 쏙쏙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받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나 잘 활용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 박수 같은 것보다는 이제 제가 어떻게 지휘하는 것 쪽으로 이제 하는 게 좀 더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예전에 가라사대 게임이라는 게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 저는 네. 그걸 일원상 게임이라고 해서 네. 제가 앞에 일원상을 붙일 때만 교수님들 따라하게. 네, 그것도 한번 그럼- 살짝 한번 그렇죠. 해볼까요? 네, 일원상 게임이라고 일원상 해서 게임. 지금 네. 누가 말하고 누가 듣고 있습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교무님이 말하고 저희가 듣고 있죠. 아닙니다. 이제는 다르게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원상이 말하고 일원상이 듣습니다라고 벌써 하면서 접근이 다르네요. 다르네요. 3세대와 4세대의 차이입니다. 속도가 벌써 다릅니다. 멘트가 다르네요. 멘트도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준비한 게임이 일원상 게임이다. 제가 일원상이라고 할 때만 저의 말에 행동을 취해 주셔야 된다. 네. 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러면 탈락입니다. 일원상 오른손 드세요. 하면 드시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홍기 형님, 벌써 이렇게 노화되셨습니까? 이런 정도 센스는 있어야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내리라고 말 안 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탈락입니다. 방심하시면 안 이걸 됩니다. 보고 계셨네요. 방심하시면 안 정말요. 돼요. 그러네. 네, 이러면 탈락. 일원상 손 내려주세요. 이러면 내리는 겁니다. 아, 네. 집중이 더 확 되겠네요. 네, 집중이 확 되고 처음에 도입 부분에 많이 네.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공연 위주에서 진행까지도 이제 같이 네. 아우르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충산 정성곤 교무님께서 많은 또 도움을 네, 주셨고요. 맞습니다. 교화 훈련부 시절 사진이십니다. 네. 청소년국에서 네. 동타원 김동인 교무님 옆에는 김도준 교무와 함께 네. 청소년 뭐 희망 캠프라든지 아. 다양한 또 청소년을 위한 자료들을 엄청나게 쏟아내던 시절입니다. 아. 네, 옆에서 그 동타원님의 그 에너지와 네. 그 정성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 어나더 레벨이 있었구나. 네. 그걸 옆에서 많이 배우고 제가 부족했던 걸 배웠던 시절이고 수많은 청소년 관련 행사를 하면서 그 노하우를 익혀가고 굉장히 경험이 많이 됐던 때입니다. 네. 그 당시에 희망 캠프 저희 할 때 한 3,000명씩 왔거든요. 너무 그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때 그 뭐 외부에서 원음 방송과 같이 연계해서 아주 최고의 가수들도 모시고 했었는데 네. 놀랍게도 그 평가는 그 가수들이 와서 그 행사를 했던 것보다 네. 그 앞전에 전날 제가 사회를 보고 우리 당시 고등학생들 또 원불교 청년들이 준비한 공연이 가장 그때 반응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또 하이라이트는 항상 김성곤 교무가 장식을 해줬었죠. 그런 시절부터 벌써 10년, 20년 가까이 되는 그 시절부터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했던 그런 사진들을 볼 수 있는 그 사진이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탁구를 네. 뺄 수가 없죠. 네. 네, 정성곤 교무님은 출가 교무님 중에서 탁구를 제일 잘 치시는 교무님이시죠? 저 사진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 복장은 우리 탁구 육자 모임인데요. 우리 당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 육자 회담이 있을 즈음에 저희들도 그 영생에 같이 도반이 되자 하면서 탁구를 통해서 뭉쳤지만 탁구만이 아니라 교단의 곳곳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자. 이래서 매개체는 탁구를 통해서 같이 저희들이 모임을 했고 저렇게 복장도 맞추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 서로가 같이 실력 향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는 항상 그 교화단의 개념처럼 제가 일명 교화단이 그때 단장이었거든요. 단장이 네, 특성화 교화단을 탁구 교화단으로 만들어서 단장이 돼서 단원들을 알려주고 네. 제가 가지고 노하우를 마음껏 전해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단원마다 다시 단장되어 다시 9씩 그래서 단원들이 모두가 탁구 코치할 정도의 수준까지 제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또 코치가 되어서 각 가는 곳마다 교당마다 또 탁구 붐을 또 이뤄내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지금은 이제 원불교 전국 탁구 대회까지 열 수 네.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역시 그렇죠. 탁구라고 할 수 합니다. 있죠. 네. 탁구하면 정성권. 자, 다음 사진 보면 둥근 공, 둥근 대. 그렇죠. 네. 예, 저 뒤에 보니까 그 20이라는 숫자가 있네요. 원음 방송 20주년 또 특집으로 해서 원음 네. 방송과 같이 해서 당시 저 내용을 원음 방송에서도 영상으로 촬영하고 네. 여기에 참가하신 교당마다 단체전으로 했는데 네.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인터뷰하고 해서 특집 영상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단순히 운동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냥 취미 활동 이렇게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제가 탁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탁구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무시선 시간이 돼야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시간이 제가 선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항상 공부를 했고 그 시간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시간이다.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이 스트레스를 풀거나 누구를 이기거나 이런데 욕구적 삶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그 속에서 나는 성장하고 그게 공부가 되고 그리고 이게 교단에도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수행과 불공, 교화를 이제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출가뿐만이 아니라 제가 교도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 여기서만 멈추지 말고 이분들이 탁구를 통해서 교화에 뭔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교당마다 선수들을 이제 모아오는데 만약에 선수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옆에서 아직 교도가 아닌 사람인데 나와야 되니까 입교증을 받아오면 각 탁구장의 고수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다. 그거죠. 그렇죠. 네, 그걸로 오히려 해서 교화 계기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탁구 대회를 통해 한 20명 이상이 입교를 했어요.
아. 그분들이 계속 꾸준히 또 교당에 다니시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네. 해서 탁구가 새로운 교화의 어떤 모델도 되고 교당에서 탁구라는 이 행사를 통해서 교도님들 간에 화합하는 그런 장도 만들어지고 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힘 닿는 대로 계속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둥근공 둥근 대회 그 탁구 대회가 해년마다 지속이 되다가 코로나 기간에 잠시 지금 멈췄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보더라도 각 교구에서 탁구 대회를 하고 있는 교구가 또 지구 단위로 하고 있는 곳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전국 대회 차원의 대회를 모두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혹시 계획은 없으신지? 네, 지금 이제 관련된 우리 그 교무님들과 또 핵심 멤버들이 한번 그 대회를 위해서 조만간에 한번 모이자 이러셨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고 제가 날짜를 이렇게 딱 쏴주면은 그날을 다른 일정을 비워놓고 네네. 다 모여가지고 같이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화 활성화를 통해서 정말 탁구, 꼭 탁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스포츠, 우리 성공 교무님도 출가할 때 축구 대회, 교단적으로 축구팀을 만들어서 활기 있게 했었을 때 그 출가 인연이 됐던 것처럼 다 많은 활동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충사님의 탁구 사랑, 아무튼 관심이 있다는 것, 그 역량을 키워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즐겁게 박수를 치는 사진입니다. 네, 이 내용은 이제 삼동원에서 저희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참삼 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도가 아닌 일반인들도 이렇게 원불교 교리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하면서도 저런 레크레이션을 도입해서 재밌게 해줄 때 충분히 우리 교법으로 승부를 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 이것도 청소년들이 가득한 그렇죠. 장면입니다. 네, 저 맨 뒤에 희미하게 우리 김성곤 교무가 저를 지켜보고 있네요. 네. 네, 청소년들, 어린이들 위해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교당 수업당 네.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 출가 서원을 세워서 컨셉 잡아서 찍은 굉장히 무섭게 생겼네요, 제가. 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자, 요즘 성공 교무님 풍류로 건져쇼 절찰리에 전국 방방곡곡의 교당을 다니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찾아가는 문화법회 풍류로 건져 쇼고요. 풍류로 건져 쇼는 무화봉공 문화법회입니다. 네. 전국의 교도님이 한 분만 계셔도 달려가서 문화법회를 본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네. 매주 일요일마다 전국 방방곡곡을 가면서 네. 문화법회를 봐드리는 풍류로 건져 쇼 찾아가는 문화법회입니다. 성호 교무님이 생각하실 때 이제 물론 많은 분들이 그 즐거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실은 작은 교당에서도 네. 우리 교당은 너무 작아. 제일 작은 교당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제일 왜냐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부담 없이 정말 네. 이런 활력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정말 편하게 전화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저 사진과 함께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이 제가 했던 교당 중에 가장 규모가 작은 교당이었고 심지어 저 교당은 그 불단에서 마이크를 놓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바로 그냥 직접으로. 바로 음성으로 그냥 설교를 해도 될 정도의 그런 조그만한 교당이었어요. 이제 네. 하남 교당이었는데 네. 하남 교당에서 이제 했었어요. 저기 이제 사진에 나온 분들이 이제 다 교도님들이시고 네. 특별히 제가 온다고 하니까 더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네. 함께 즐겁게 법회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부담 없이 많은 분들이 네. 풍류로 정말 세상을 건지는 그 광경을 직관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아침마당에 출연을 하셨죠? 네. 네. 얼마 전에 아침마당에 출연을 했는데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이제 스님분들을 원래는 초청을 해서 스님분들만 노래를 하는 거였는데 저 중에 계신 이제 정율 스님이 네. 초청을 받으셨는데 정율 스님께서 이제 같이 하는 저희 4대 중창단이 있습니다. 네. 이제 수도자들의 영혼의 울림, 수울림이라는 아. 네, 중창단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가번호 5번으로 해서 네, 지금 KBS 아침마당 그 도전 꿈의 무대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진입니다. 네. 거기 담당 PD가 굉장히 우리 성공 교무님을 인상 깊게 봐서 조만간에 한번 초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네, 한 권을 그래서 달고 있는데. 그래서 단독으로 출연하셔라. 교무님은 단독으로 출연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단독으로 출연을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로트 곡도 준비하고 계시고 거의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죠? 네, 원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네. 첫 트로트 교무 가수 탄생을 예고하는 시점에 와 있고요. 네. 제목은 사랑의 소화제라는 이름으로 아, 사랑의 소화제. 네, 사랑의 소화제 이렇게. 어떤 곡인가요? 사랑의 소화제. 사랑의 소화제 요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화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채기가 속에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속을 뻥 뚫어줄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사랑의 소화제라는 이름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여기까지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과거를 알 수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김성공 교무님, 삼동원의 충산, 정성공 교무님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사진을 함께 했습니다. 소중한 법연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